안녕하세요. 10주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intersect face라는 부분인데 이게 오브젝트를 겹쳐서 겹쳐진 부분들의 면을 생성해내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법을 보게 되시면은 원본인 잘릴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자를 부분의 면을 준비를 시킨 다음에 두 개의 객체를 각각 따로 그룹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을 각각 따로 그룹시킨 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겹쳐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를 전체를 다 잡으신 다음에 intersect face 교차면이라는 부분들로 선택하셔서 with selection이라고 하게 되시면은 잘릴 오브젝트 부분들이 선택이 되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분해를 하게 되시면은 그 부분에서의 선들이 이 그룹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분해가 되면서 면이 붙어지면서 그 자를 부분들을 삭제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일단 만드는 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객체를 하나 이렇게 쭉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 부분들을 이렇게 교차를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시면은 얘네 선 부분들의 사실 제일 편한 부분들은 라인을 그려서 익스트루드로 빼주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룹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레탱글 부분들을 임의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면 위에 선택하셔서 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딱 잘라주겠다라고 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들을 잘라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차되는 부분들의 면 부분들을 자를 경우에 이 교차면이라는 부분들을 사용을 해주셔도 편해요. 자, 일단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거냐면 이게 자를 부분들이고 이게 교차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면 전부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그때 교차면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고, 선택한 항목을 사용하겠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두 개를 다 선택을 해놨죠. 그래서 선택한 항목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은 클릭하는가 동시에 선이 지나게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게 되시면은 얘네는 지금 잘리기 전 부분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시면 잘린 부분들이면서 선이 하나 생긴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리기 전에는 선들이 그냥 교차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때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시고 교차면에 선택 항목을 선택하겠다라고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선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를 보게 되시면 어떻게 잘린 부분들이냐면 선은 선대로 있어요. 얘네 부분들. 선은 선대로 있고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시면 선은 선대로 있고 얘네도 선은 선대로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교차되어 있는 부분들에 이런 선들을 얘네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들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내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 전부 선택해놓고 Ctrl F라는 키를 사용하게 되면 분해가 되는가 동시에 얘네 선들이 이 윗면에 붙게 되시면서 얘네 부분들을 다 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지우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부분들을 저희가 푸시풀이라는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나는 이 끝나는 부분들을 정확히 붙이겠다라고 하게 되시면 잘 안 보이실 때는 Shift X를 누르게 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들에 얘네 딱 붙이게 되시면 끝점에 딱 붙이게 되시면 이렇게 빠지게 되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하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교차면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지워버리게 되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선들 부분들이 정리가 되시면서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시면 얘네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면이 뒤집어져 있단 말인 거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면 부분들은 다시 오른쪽 마우스에서 면 반전을 선택하셔서 다시 만들 수가 있겠죠. 사실상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서 라인을 새로 그려서 라인을 그려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원리는 겹쳐진 부분들의 면을 생성해서 그 부분에 이렇게 선들이 그려지게 되시면은 그 선 부분들을
분해를 하는가 동시에 얘네 오브젝트에 선이 갖다 붙으면서 영역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삭제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모형 부분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교차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겹쳐진 부분들의 이 선 혹은 면이라는 부분들을 따로 따서 분해하는가 동시에 다시 합쳐주는 기능으로 얘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원하는 단면으로도 자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원하는 선 부분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도 얘네를 자르게 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얘네 절단면이 만들어지게 되시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을 선택을 해놓고 측면 개수는 40개로 늘린 다음에 크기 부분들의 반경은 한 300 정도로 넉넉히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 푸시 툴을 사용을 해서 쭉 위로 올려서 저는 한 1200 정도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 객체 부분들은 그룹으로 G를 누르게 되시면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시겠죠. 그 다음 원하는 단면 부분들 그려야 되겠죠. 자, 원하는 단면 부분들은 이렇게 임의로 저희가 대충 면 하나만 만드신 다음에 면을 반전해서 윗면으로 만들어서 얘네를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를 회전을 해야 되겠죠. 자, T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네 돌아갈 부분들은 저희가 방향키로 이 색깔을 맞춰서 돌릴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저는 구름 모서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라고 넣게 되시면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지금 보게 되시면 제가 라인을 그리면서 그룹 부분들이 얘네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선들이 이미 구멍이 이렇게 생겨버렸단 말인 거죠. 자, 보게 되시면은 얘네가 그룹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된 거고, 제가 다시 전부 선택해서 그룹을 잘 만들어 놓게 되시면은 똑같이 렉탱글을 만들어 놨었을 때에 면을 반전하게 되시면은 그때 얘네 방향키를 맞춰서 끝나는 부분들에 맞춰서 기울기를 넣게 되시면 구멍이 안 뚫리게 되시겠죠. 자, 이게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이 붙게 되시면, 면에 선이 붙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붙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그룹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지어 놓게 되시면은 이 그룹 길이는 그룹 안에서만 또 선 부분들이 또 면에 선이 붙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사용을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꼭 정중앙에 있어야 되냐라는 거는 또 아니에요. 선택해 놓은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얘네 위치 부분들의 잘릴 부분들의 영역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객체를 두 개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를 선택을 해서 제가 교차면을 선택 항목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진한 선으로 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시겠죠.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선택된 부분들 그 다음에 돌리게 되시면 교차면 선택하게 되시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게 되시면은 그리고 나서 전부 선택을 해놓고 그룹 해놨던 거를 꼭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해를 하면서 얘네가 면에 선이 붙게 되시면서 얘네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룹과 얘네 선 부분들, 면과 선의 관계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컨트롤 F를 눌러서 얘네를 전부 분해하게 되시면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얘네가 선택해서 지워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선 부분들이 필요 없는 게 지워지겠고, 위에 부분들 같은 경우도 선택하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지게 되시면서 면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만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면이 채워지긴 하지만은 이렇게 면이 안 채워지면서 만들어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면이 안 채워지게 되시면은 라인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얘네 끝점과 끝점을 한 점 이렇게 이어주게 되시면 얘가 자동으로 윗면을 캡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 부분들의 선이 맞닿게 되시면 얘네가 면을 채워주는 원리도 같이 수행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단면 부분들을 자를 때도 저희가 슬라이드라는 부분들의 역할 부분들도 충분히 이 교차면이라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분해를 해야지만 꼭 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기도 하지만 원리를 이해 죄송해요. 원리를 이해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기능 마지막 세 번째, 원기둥과 같은 공면에 무언가의 오브젝트를 뚫을 때 혹은 무언가의 오브젝트를 그릴 때, 요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 원기둥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쭉 대충 만들어 놓은 부분들에 얘네 교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시면 되겠고, 위치 부분들은 그냥 임의로 제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면이 하나가 교차가 안 돼 있네요. 라인 부분들 하나 그려서 제가 이렇게 닫아주도록 하겠고, 얘는 그룹, 안에 있는 부분들은 그룹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전부 선택을 해서 필요 없는 얘네 부분들을 빼주신 다음에 얘네도 그룹으로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확실히 교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겹쳐주게 되시면은 면 부분들이 이렇게 구멍이 확실히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면을 교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전부 선택하셔서 객체 부분들의 오른쪽 마우스 선택하신 다음에 교차면을 선택해서 선택한 항목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되십니다. 이 선이 그려지게 되시면서 필요 없는 얘네들을 지워버리게 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얘네가 지워지게 되시겠죠. 그리고 얘네 부분들을 전부 선택해서 분해를 하게 되시면은 그제서야 얘네 부분들이 분해가 되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게 되시면 얘네가 구멍이 뚫려 버리게 되죠. 이렇게 위 아래에 해당되는 선 부분들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방금 제가 얘네를 지우고 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는 교차가 따로 안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즉 얘네는 어떻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부 선택을 해놓고 분해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해를 하게 되시면 필요 없는 선들 부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 지워지게 되시겠죠. 좀 불편하더라도 해당 객체 부분들을 Alt Q 선택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위에 선들을 다 지우고 필요 없는 아래 선들을 다 지우고 넣게 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때 필요 없는 면 부분들을 지우게 되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솔리드하게 채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에 교차되어 있는 면들도 같이 얘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해 놨던 부분들의 면 반전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똑같이 다 뚫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에 얘네 면 부분들을 교차시켜서 그리고 나서 교차면을 만들게 되시면은 우리가 곡면 부분들에도 면을 하나 쉽게 그려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원기둥과 같은 곡면으로 이루어진 오브젝트에 이런 구멍을 뚫는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툴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 툴이라고 하게 되시면은 샌드박스라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쭉 보게 되시면은 샌드박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샌드박스가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시면 얘네 위쪽에 보게 되시면 요런 교차, 그 다음에 외부 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얘네들인데 명령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요. 고체 도구입니다. 고체 도구. 이 솔리드 툴이라는 부분들은 고체 도구라는 부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시면 나오게 되겠고, 이 솔리드 툴 자체가 이 고체 도구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인데 위쪽에 보게 되시면은 뷰,
툴바, 솔리드 툴을 체크하세요. 고체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인 거고, 저희는 위에 상단에 이렇게 솔리드 툴을 빼놨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의 명령 실행 시에 두 개 오브제밖에 사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얘네가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 개만 선택해야지만 그때 교차되고 뭐 분리되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리드 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볼 건데, 일단은 합침. 이 합침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들의 객체 부분들을 이렇게 합체된 면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차되는 부분들. 교차되는 부분들은 내가 어떤 오브젝트가 두 개 겹쳐져 있으면은 거기에 교차되는 면만 남겨주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위에 있는 저희가 교차면이라는 인터섹트 페이스랑 비슷한 영역이긴 한데요. 그게 좀 다르죠. 얘네들은 우리가 면에 선을 붙여가지고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시면은 얘네 부분들은 면에서 면 길이를 교차해주고 면에서 면 길이를 합쳐주고 하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빼는 기능 부분들은 교차되는 부분들에서 빼는 건데, 이때 첫 번째 선택하는 거, 두 번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빼기의 결과값이 달라져요. 이 합쳐지는 거와 교차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선택하시든 두 번째 선택하시든 상관없이 저희가 교차를 누르거나 합침을 눌렀었을 때 결과값이 똑같이 나온다면, 빼기나 자르기 같은 부분들은 내가 어떤 면을 먼저 선택했냐 혹은 어떤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했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자르기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결과값이 어떻게 잘려질 건지, 분할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각각 다 분할되면서 무언가를 만들 건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고체 도구라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이 고체 도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레탱글을 만들어 놓고서 P를 선택해서 풀푸시를 무언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부 선택해 놓고 그룹을 만들게 되시면은 이때 I라는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시면 요소 정보에 고체 그룹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고체 그룹으로 잡혀 있는 오브젝트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고체 그룹은 두 개만 활용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만 뺄 수 있게끔 만들어진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체 도구라는 건 뭐냐면 모든 면이 닫혀져 있는 객체를 고체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네 그룹을 들어가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 놓고 윗면을 제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열린 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룹 밖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그룹이라고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룹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윗면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고체 그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고체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솔리드 툴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리드 툴을 사용을 하셨을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고체 도구여야만 한다라는 부분들, 솔리드 그룹이어야지만 이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셔서 라인을 사용해서 윗면을 닫아주게 되시면은 닫아지게 되시면서 객체를 클릭하게 되시면 고체 도구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살짝 복사를 해놓고 얘네 부분들에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제가 교차를 해놨으면 합치겠다라고 하게 되시면은 합치는 거는 저희가 요렇게 선택을 하시나 요렇게 선택을 하시나 상관없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시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는 영역 부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한다라는 거는 왼쪽 오브젝트가 1번, 오른쪽 오브젝트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한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른쪽 오브젝트가 1번, 왼쪽 오브젝트가 2번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침은 사실 순번이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놓고 여기 보게 되면 합침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결합이라는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 부분들의 합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는 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모든 부분들을 결합하겠다. 자, 교차되는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되는 부분들은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게 되시면 교차를 누르게 되셨을 때 선택을 하게 되시면 교차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1번, 2번을 선택해서 교차를 누르든지 혹은 2번, 1번을 눌러서 교차를 누르든지 결과값은 똑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빼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빼기 부분들에서의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1번, 2번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빼기를 선택하게 되시면서 1번이 사라지고 2번이 남게 되는 겁니다. 혹은 제가 2번, 1번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빼기를 누르게 되시면은 2번이 사라지고 1번 부분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선택되는 부분들이 빠지는 면, 두 번째 선택되는 면이 남아있는 면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빼기라는 부분들은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막 그어서 선택하시지 마시고 항상 뺄 부분 먼저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빼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자르기도 동일합니다. 자르기 부분들도 선택하셔서 얘네 부분들 보게 되시면은 제가 1번, 2번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자르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르기는 트리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고체에서 두 번째 고체에 대해서 트리밍 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럼 자르면 결과값이 어때요? 1번은 그대로 있고 2번이 잘리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게 되시면은 1번이 없어지는 부분들, 2번이 잘릴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려진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빼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기랑 똑같지만 얘네는 사라지지 않고 트림 부분으로 잘라지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2번 선택하고 1번을 선택해 놓고 트리밍을 하게 되면 자르기를 선택하게 되시면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결과값을 얻게 되겠죠. 이게 많이 헷갈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거를 실습을 해봐야 되십니다. 보게 되시면 자르기, 트리밍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저희가 합침, 결합, 그 다음에 자르기, 트리밍 이렇게 용어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은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합침이나 결합이랑 똑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르기나 트리밍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트리밍이 사실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분할 부분들은 선택하게 되시면은 객체 부분들 선택해 놓고 나는 분할하겠습니다 라고 분할을 클릭하게 되시면 얘는 얘 따로, 얘는 얘 따로, 얘는 얘 따로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지시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요 기능은 은근히 많이 사용을 해요. 분할하는 부분들. 그래서 활용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실습 예제 부분들도 사각형에서 원형 부분들을 빼는 부분들, 이거는 당연히 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선택해서 원형 구를 그려주신 다음에 빼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맞춰서 또 사각형을 쭉 그려놓으신 다음에 그룹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빼기를 누르게 되시면 얘네가 같이 빠지게 되겠죠. 반대편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
부분들 바로 빼기를 누르시면 되겠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명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보면 교차면이라는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꼭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피리 모양이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고, 반원 부분들 영역 선택해서 충분히 그려 주실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반원 구 그리기 힘드시다 라고 하게 되시면은 저희가 이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이때 페이스 쉐이프라는 저희 루비를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루비를 사용을 해서 원 부분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원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해가지고서 스케일로 원하는 사이즈 부분대로 키워 주시고, 선택해서 스케일로 쭉 키워 주시고, 스케일로 쭉 키워 주시면 충분히 얘네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게 되시면은 고체 구성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쉐이프를 쓰는 이유가 얘네 부분들 다른 루비들 중에서는 모형 부분들만 있고 고체 구성이 안 돼 있는, 솔리드 툴이 안 돼 있는 기능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저희가 구를 갖고 와도 뭐 반원을 갖고 와도 방구를 갖고 와도 똑같이 다 고체 도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각형에서 원형을 뺀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스케일로 임의의 사이즈 부분들 키워주시면 되겠죠. 제가 딤 스케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그 쇼 디멘션 웬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명령 부분들에 어떤 거냐면은 큐릭 딤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켜야지만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활성화 시켜놓게 되시면 크기를 저희가 스케일로 줄이실 때 면적 부분들을 대충 보면서 저희가 스케일을 키워주거나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보시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쭉 연습을 해보세요.